안녕하세요. 배아자TV입니다. 오늘은 LPG 자동차 전용 차량에 있어서 장단점을 조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6일부터 규제 완화가 되었죠. 그래서 일반인도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5년 이상 된 LPG 차량은 일반인 이전이 됐던 그런 룰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나온 차량부터 구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LPG 겸용 차주의 입장에서 전용을 사용해봤던 옛날 기어와기식부터 제 차량은 LPI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토대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G 차량의 단점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재 공간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기어와기 방식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내부에 가스통이 아주 큼지막한 가스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소 협소한 적재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봤었을 때도 조금은 불안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아이가 있는 집들 같은 경우 유모차나 뭐 베이비시트나 이런 것들을 실을 때 다소 불편하다라는 피드백, 제 친구들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면서 기어와기 방식대의 시절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기어와기식 LPG 전용 차량도 일단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힘이 많이 딸립니다. 오르막 올라갈 때 조금 답답한 느낌도 들고 내가 빠르게, 칼치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빠르게 앞차를 추월하고 싶을 때 뭔가 좀 힘이 딸리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2000cc 이하의 차량들, 예전 뭐 EF 소나타나 혹은 2000cc 미만, 뭐 1800cc 예를 들어 카렌스나 이런 차량들은 확실히 고속에서 힘이 조금 부족함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존심 상하는 건데요. 1000cc 경차에게도 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기어와기식 방식들은 조금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연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LPG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솔린 대비 연비가 좋게 느껴질 뿐이지 연비로 따져본다면 거의 뭐 1000원에 뭐 혹은 700원이나 혹은 8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적게 타면 5km, 많이 타면 뭐 10km 조금 넘게 타는데 연비로 따진다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번째, 옵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옛날 기어와기 방식대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소위 깡통이라는 명칭으로 깡통 옵션 이렇게 해서 차량들이 많이 판매가 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옵션의 차량을 사려면 장애인 옵션 차량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내가 뭐 열선이 있거나 뭐 핸들 히팅이 있거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택 사양이 많이 적었어요. 가스인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몰았던 게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점이었고요. 이제 장점을 말씀드릴 텐데 아무래도 예전 한 7년, 8년 전에 혹은 2000년대 초반 그때쯤에 LPG 차량을 많이 모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시동성이 좀 안 좋거나 혹은 뭐 배터리 방전이 되거나 뭐 혹은 뭐 호수가 터졌거나 헤드가 망가지거나 뭐 이런저런 많은 단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겪었던 것 중 하나고요. 하지만 분명 그걸 뒤집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일단 저렴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고차 가격의 기준입니다. 중형, 준중형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이라서 선택하셨었을 때 그래도 이 가격에 내가 이 정도 그레이드에 이 가격에 내가 차를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 5년이 지난 차량들을 사실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없는 상태의 차량이다 보니까 메리트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5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증 수리도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보증도 받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저렴하게 중고차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서 보증 수리까지 남은 걸로 운영하시면 상당히 도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조용한 편입니다. 뭐 물론 하이브리드나 아주 그 요즘 나온 신차들보다는 아주 조용한 건 아니지만 LPG 차량이 그래도 많이 조용한 편입니다. 세 번째, 연료비가 그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가득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채우면 그래도 한 3, 400km 뭐 어떤 차주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레이나 혹은 더 뭐 좀 연비가 좋은 차량들 같은 경우 500에서 600km까지도 운영을 한다라고 전달받았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을 뒤집는 건데요. 요즘 차량에는 트렁크 적재함이 도넛형으로 변경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신차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재함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새로 나온 신형 소나타나 신형 뭐 그랜저 같은 경우도 도넛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재 공간을 조금 확실히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제 조금씩은 한국의 차량들, 특히 LPG 차량들이 많은 수요 자체가 많이 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씩 채워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가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 단점에 나왔던 거지만 지금은 현재 나와 있는 5번째입니다. LPG 차량도 옵션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 차량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좋아진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죠. 중고차 중에서는 저렴하지만 대형차를 물 수 있고 중중형 차지만 준준형 차지만 옵션이 좋은 차량들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6번째, 충전소별 카드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시겠지만 그 혜택을 잘 활용하면 뭐 150원에서 100원 할인 혹은 그 자체 뭐 쇼핑몰이라고 하나요? 그 안에 그 카드 제휴 회사의 몰 안에 들어가서 뭔가 구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기아기 방식으로 LPG 차량을 타셨던 분들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았던 기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 중에 하나가 시동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찾던 충전소가 없는 경우나 혹은 헤드가 망가져서 정말 큰 비용으로 차를 고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의 불편함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이 가스차를 산다고 하면 야 그거 터질지도 모르잖아, 위험하지 않아? 혹은 뭐 야 가스 충전소도 많지 않은데 왜 그거 몰려고 그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연비도 괜찮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나오는 LPI 방식 같은 경우는 연비도 좋은 편에 그리고 충전소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만들어진 LPG 전용 차량 같은 경우는 액화된 LPG가 직접 실린더까지 들어가서 연동을 하기 때문에 좋은 출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모양은 개인의 그 호불호가 좀 있는 거라 생각은 하고요. 하지만 실내나 차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거라고 판단은 듭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LPG 차량의 장단점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차량 중고차를 살 때 혹은 새 차를 살 때 어떤 차량을 사야 될지,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그리고 주변에 가스 충전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직장에 가스 충전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 배아제 TV LPG 자동차 장단점에 대해서 나눠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